네, 안녕하세요. CO학원에서 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철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다시 나선 도널드 트럼프하고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그 주제를 다룬 지문을 음원을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같이 자료 있는 곳으로 옮겨 보실까요? 자, 음, 도널드 트럼프 vs 사이언스 이렇게 돼 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 지문인데요. 정리하시면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제목 잠깐 보시죠. 제목에 왜 이렇게 다수의 과학자들이 이 트럼프의 이기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처음은 기간도 되고 용어도 되고 좀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되죠. 그 중에서 이 조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참, 이 협상 같은 거 할 때요. 그런데 여기서는 term of office의 이제 준말이라 그러는 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별이 가능한데 어떨 때는 또 좀 헷갈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term of office 그 정확하게 쓰면 임기가 되겠고요. 여기를 이제 이 두 번째 임기를 이제 줄여서 그래서 이기라고 한 거죠. 이기.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임까지 해석을 가신 분이 있었는데요. 연임이라고 하면 원래 그 연속된다는 의미죠. 그 임기가 연속, 그러니까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배를 해가지고 대권을 넘겨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팩트만 가지고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용어적으로도 원래는 그 second consecutive term이라든가 two terms in a row라든가 이런 식의 연속된 의미가 있어야 연임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그럼 들어보시죠. Thousands of government scientists work on everything from agriculture and housing to weather forecasts and electricity generation. 네, 수천에 달하는 그 정부 소속 과학자들이 농업 그리고 주택 및 기상 예보와 전력 생산 즉 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예, 기상이라고 해서 그날 그날의 날씨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매일 듣는 거는 그날 그날 그 웨더 포캐스트라고 이제 듣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어려운 단어라고 할까요? 그럴 때는 미티어럴러지라는 말을 쓰죠. Meteorological forecast 이렇게 하는데 이거만큼이나 많이 듣게 되는 기후라는 말, 기후 변화할 때 우리 쓰는 그런 말이죠. 그 클라이머트라고 해서 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패턴, 날씨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federal scientists faced widespread political interference. And now NPR's Rebecca Hersher reports many of them are concerned about a potential second Trump term. 네, 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 과학자들은 그 광범위한 그 정치적 간섭에 그 직면을 했는데 현재 저희 방송사의 그 허셜 기자가 이중 다수가 트럼프 그 2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기 그 다시 한번 나왔고요. 인터피어는 쓸데없이 이제 끼어든다는 거죠. 간섭이라고 하는데 공부하는데 간섭하지 마라든가 그럴 때 이제 쓰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는 말인데요. 절대적으로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끼어드는 개입이라고 하죠. 인터벤션. 그리고 됐고 그다음에 매들과 스텝 B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이 미디에이터부터 브로커까지가 중재인데 여기는 법원 같은 데서 해준 정식 중재.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못 써요. 자, 그리고 연루 그 일반적으로는 관여, 그다음에 조정이나 포기, 좀 격식을 상당히 갖춘 말인데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문어체적으로 쓰는 글에서는. Joel Clement is a forest ecologist by training, but like a lot of science types, he wanted to affect people's everyday lives. So he joined the government. 네, 저 클레멘트 씨는 이 교육을 거쳐 그 생태학자가 되셨는데 그런데 다른 많은 다수의 어, 과학도 그 부류와 같이 이분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에 몸을 담았죠. 그 정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닝은 이 훈련이라고 하느냐, 교육이라고 하느냐, 크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훈련이라고 하면 군사 훈련을 떠올리시면 쉽게 그 상기가 되실 겁니다. 육체적으로 단련을 하는 그런 쪽을 주로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스위밍 트레이닝 그러면 그 수영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식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잡 트레이닝 하면 대표적으로 직무 교육이라고 그러죠. 몸만 단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그 기량 이런 것들을 연마하는 그런 쪽 그렇게 해서 이게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크게 그 두 개 그 분야로 나눠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I was in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for nearly 7 years. 네, 저는 근 7년간 내무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Clement helped communities in Alaska that are threatened by thawing permafrost and rising sea levels from climate change. 네, 이 클라멘트시는 여러 지역 사회, 알래스카주에 소재한 여러 지역 사회를 지원했는데 이들 지역은 그 해빙되는 그 영구 동토증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스트 얼어 있고 퍼머넌트에 이제 준말로 이렇게 붙인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 같기도 한데 이제 금방 들으면 잘 안 나오죠. 영구 동토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Entire towns need to be moved, and figuring out how to do that is complicated. It requires 네, 이 주거지 전체가 그러니까 이주를 해야만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을 파악해내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복잡합니다. 자, 이 타운도 경우에 따라 해석이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타운이라고 나오면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게 그냥 마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일단 한국 쪽의 이 한국식 그 시도, 군구, 읍면동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단위를 나누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가 타운이 읍으로 들어가거든요. 읍.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 이렇게 타운 명칭이 고유명사를 이렇게 뒤에 따라 나오는 그런 식이 되면 미국 거를 할 때도 읍이라고까지 해석을 꽤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그, 그렇-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구체적인 어떤 그 명칭이 없죠. 그럴 때는 소도시라는 해석이 그 다음으로 또 많이 합니다. 그 시티보다는 그 규모가 좀 작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미국에서도 한국도 그렇고 시도, 군구, 읍면동, 통리반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서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물이죠. 그다음에 제일 무난한 게 이제 소도시가 되겠는데 지금 이 타운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이제 소도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쓰지만 꼭 도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곳들을 얘기할 때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코리안 타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인 타운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냥 코리안 타운이라고도 많이 쓰고 거의 외래어처럼 제프니스 타운, 차이나 타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게 주거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제일 무난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었고요. a lot of scientists and policy wonks like him working together. 네, 이 업무는 다수의 과학자 그리고 정책 전문가 내지는 정책통들과 이분과 같은 그런 분들이 협력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 원크는 이제 이 엑스퍼트 정도의 의미를 띠는 어떤 용어인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디 정통하게 잘 알고 있다, 빠삭하게 꿰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는 그런 말이죠. 남미통 이렇게 하면 그때 여기 비슷하게 요거 대꾸를 이루는 영문 자체는 매칭되는 걸 찾을 수는 없었지만 똑같은 컨셉으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연구위원으로 계시는데 선임 연구위원이신데 외국에 그분이 차이나
웡크로 이때 그 피터슨 연구소라는 곳에서 근무를 재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중국 그 통이라는 그 의미를 쓴 거죠. 그래서 남미통 이러면 라틴 그 웡크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여기는 정책통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명사 형태로 아주 쓰기 좋은데 뭐 좀 이게 만약에 모르시면 좀 풀어가지고는 뭐 somebody 그 knowledgeable familiar with 이 정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제 구사를 안 하시면요. Part of Clement's job was to draw attention to the climate-related problems facing people in Alaska. 네, 클라멘트 씨가 그 하는 직무 중 일부는 알래스카 주에 그 거주하는 이들이 그 직면하게 되는 기후와 연관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So I was very public about saying, hey, these communities are at risk. The threat is growing.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했죠. 즉, 이들 지역사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위협이 정중하고 있다고 말이죠. And these are Americans who could become refugees in our own country. 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우리 본국에서 난민이 될 수도 있는 미국인들이다라고 말이죠. 네, 기후 난민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 때문에 이제 자기 터전을 버리고 저 멀리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얘기죠. environmental refugee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threat이라는 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어, 위협이 기본으로 시작해가지고는 뭐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좀 더 범죄성이 짙은 그런 식일 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그럴 때는 협박이라고 또 하는데 최근 저희 수업에 이제 이렇게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threat와 intimidation이 나왔죠. 그러면 왼쪽이 당연히 위협이 되고 오른쪽이 협박이 됩니다. 이렇지 않을 때, 트레트가 나올 때 협박, 겁박, 뭐 으름장을 놓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이럴 때는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이게 협박이거든요. 정확하게 intimidation. But shortly after President Trump took office in 2017, Clement and others on his team were reassigned.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레멘트 씨와 다른 몇몇은 한 팀에 근무하고 있던 몇몇은 재발령되었습니다. 그 다른 곳으로 이제 보직 변경이 됐다는 의미를 이제 쓴 건데 이게 어사인이라는 말이 군에서도 쓰죠. 이 자기 그 자대 배치라는 거 할 때 어사인을 씁니다. 디프로이 쓰지 않고요. assignment to duty station 이럴 때 쓰기도 하는 그러니까 보직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is new job focused on oil and gas drilling on public lands. The effort to 네, 새롭게 부여받은 직무는 공유지에서의 석유 및 가스 채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자, assign 방금 전에 얘기 드렸는데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관련된 하고도 보실까요? 여기 취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후보 지명을 받죠. 그 다음에 인준 내지는 인사 청문회 할 때 쓰게 되는 컨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명, 취임, 그 다음에 선서 취임 아시죠? 선서하면서 취임을 하게 되는 미국 같은 경우 성경책 들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그러죠. 자, 그다음 내정, 인선, 기용. 인선은 여러 중에 뽑아 쓰는 거고 기용은 한 명이 있더라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면 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임할 때 쓰기 좋은 아주 그런 문구입니다. take up the post. protect those Alaskan communities was gutted as part of a government-wide effort to stop working on climate change. 네, 이런 알래스카주의 이 지역 사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그런데 범정부적인 기후 변화 분야의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거덜이 났습니다. 자, 이 거트는 이제 창자를 빼낸다는 아주 좀 섬찟한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런 식으로 the economy was gutted 이런 식으로 할 때 완전히 이 거덜내는 그런 식일 때 거의 다 이 대부분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엮어 두시면 좋겠고요. Clement chose to resign. Others stayed and tried to find ways to keep the work going. But it was hard. 네, 클레멘티 씨는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그대로 머무르면서 자신들이 하던 업무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 방도를 강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웠죠. I think it was very hard to be a scientist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 climate scientist for sure. 네, 정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학자가 로 근무한다는 것은 과학자였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기후 과학자로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11월에 이제 판가름이 양당 간에 날 텐데요. 트럼프냐 이제 해리스 부통령 후보냐 이 둘 간에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과학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된 이제 국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과학계의 의견 중심으로 된 질문을 들으면서 정리해 보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